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빚의 무게가 무겁게 버거워질 때 다시 일어설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출발을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파산입니다. 막막한 상황 속 현실적인 해답이 되어줄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죠.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생 파산 전문 정경모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 서민들이 겪는 고초가 상당합니다. 최근에 한 통계에 따르면 개인 회생과 파산을 신청한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인 약 16만 9천 건이 접수되었고요. 그중에 개인회생이 약 12만 9천 건인데요.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이미 9만 8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여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회생, 파산 제도 이용이 증가하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생활비와 대출 이자가 늘어나 가계 부담이 커져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많아졌고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 회생 파산 제도를 찾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 개인 회생과 파산 모두 빚을 정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적용되는 조건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먼저 두 제도의 개념부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회생은 3년에서 최장 5년간 소득증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원금 중 일부를 분할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전부 면책해주는 제도이고요. 개인 파산은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만일 가진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것이고요. 만일 없다면 처분인 분배 절차 없이 채무 전행을 탕감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개인 회생은 일정 기간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요. 첫째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현재의 소득으로는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최저생계비, 올해 기준으로 약 144만 원인데요.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이 없어서 상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제 파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개인회생으로 구제받을지 아니면 개인 파산으로 구제받을지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 능력인데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자가 그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인데 반해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고요. 그리고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앞으로도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회생을 도모할 수는 없으므로 이런 분은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당장의 빚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추후에 만약에 신용 불량자가 된다거나 금융활동에 제약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네, 실제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는 동안 개인회생의 경우는 면책 결정을 받기 전까지 개인 파산의 경우는 면책 결정을 받고 5년간은 한국 신용정보원의 기록이 남아 있어서요. 여신 거래가 안 되는 등 신용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그 결과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신용카드나 대출은 어렵고요. 전세자금이나 창업대출처럼 신용보증서가 필요한 금융거래도 제약이 따릅니다.
이런 부분 미리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통장 사용이나 체크 사용, 카드 사용은 가능하고요. 한편으로 면책을 통해서 얻는 이득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개인 회생과 파산이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지만 막상 본인 상황에 맞춰서 뭐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점을 좀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능력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인데요. 문제는 이 기준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유 자산이 있고 그보다 부채는 더 많은데 소득은 적은 경우, 회생 신청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이 원칙 때문에 보유 자산만큼은 전부 빚을 갚아야 하는데요. 적은 소득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용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자산을 전부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파산 절차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 요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자산의 규모나 빚이 생긴 배경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적합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빚이 생기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끊임없는 그 독촉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담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 없을까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채권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더 이상 빚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는 법원의 금지 명령까지 받아두는데요. 이 결정을 받으면은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금지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채권자는 빚 독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나라에는 채권이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면은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런 제도도 이용하는 것이 한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예. 뭐 현장에서 직접 수임하신 뭐 여러 사건 중에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있다 하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 제가 처리한 30대 직장인 A씨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부족한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시장 급락으로 원금 대부분이 손실되고 이를 만회하려고 무리한 대출을 받다 보니 빚이 1억 3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 사람입니다. 월 소득은 약 200만 원 정도로 꾸준했지만 이 금액으로는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인데 이런 경우도 회생이 가능할까 걱정하며 상담 의뢰를 했는데요. 예. 법원은 A씨가 성실하게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또 변제 의지가 강한 점을 고려하여 36개월간 매달 61만 원을 변제하면 전체 채무 중 약 84%에 해당하는 1억 1천만 원가량의 채무를 면책해 준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최근 코인이나 주식 등의 투자 손실로 난감한 처지에 놓인 채무자가 늘고 있는데요. 일정 소득과 성실한 상환 의지가 있다면 이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끝으로 이 부채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채무자 회생법은 국가가 직접 성실하지만 불온한 채무자들을 위해 구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채무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구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의 순행에 빠져 헤어나오기 힘든 채무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희망을 찾아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정경모 변호사님과 함께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는 개인회생 파산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